그래서 크롬 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로그인이 되고 나면 이렇게 프로필이 나와요. 그래서 선택만 하면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로그인이 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프로필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죠. 보통 이름으로 줬으면 이렇게 이름 형태로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서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구글 계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크롬으로 일단 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구글 그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GOOG까지만 쳐도 이렇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구글 계정을 가지고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모를 뿐이죠. 그게 이제 어디 있느냐면, 일단 크롬하고 구글하고 별개예요. 크롬하고 구글하고 별개고, 일단 구글 홈페이지, 이게 엣지를 통하든 무슨 다른 브라우저를 통하든 어쨌든 구글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으면 요렇게 밑에 쪽에 이게 이제 본문 쪽이죠. 본문 쪽에 이렇게 계정 표시가 나타나고, 뭐 프로필이죠. 나타나고 왼쪽에 보면 점이 9개 보이죠.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구글 계정을 가지는 순간 자동으로 지메일, 그러니까 구글의 메일 프로그램이죠. 메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요것도 같이 생깁니다. 그보다는 여기 구글 앱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유튜브도 여기에 있고, 구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유튜브, 우리 이 시간에 아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드라이브라고 했죠. 요거를 인터넷 US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구글 드라이브를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여기서 작업했던 내용을 저장해가지고 집에 가서 사용하려면 USB나 이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USB라는 게 있으면 컴퓨터 뒤에 USB 꽂는다 꽂고 거기다가 저장하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 PC에다 USB 꽂고 그 저장해놓은 파일을 집에 옮기면 옮겨지는 것이 되죠. 아주 원시적인 하드적인 방법이고, 이제 좀 더 쉬운 방법이 이런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죠? 구글 드라이브가 인터넷상에 있는 USB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그래서 요 드라이브도 좀 많이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 일정 같은 거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용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면 요 캘린더하고 그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캘린더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성된 것들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작성된 것 거기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캘린더 프로그램도 요즘 시대에 어디에 뭐 적어놓고 메모리 안 해가지고 잊어먹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일정이나 뭐 약속이나 이런 것들 안 잊어먹고, 또 알림 기능까지도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동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 사용하다가 날아가도 PC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날아가게 되면, 컴퓨터 사용하다가 날아가게 되면 그냥 데이터까지 다 날아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런 저장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자동 저장, 알아서 저장됩니다. 요 구글 미트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화상회의할 때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같이 화면 보면서 또 화면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구글에서는 요걸 사용합니다. 미트를. 줌 같은 거죠. 줌 같은 게 구글에서는 미트인데 여기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용하게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한 15기가 정도 제공하죠. 그래서 15기가 정도 보통 우리 16기가짜리 USB가 여기 공짜로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16기가는 금방 다 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죠. 추가 저장 구매, 용량 구매. 저는 이제 돈 주고 용량을 확 100기가씩 이렇게 막 늘려줍니다. 얘네들 연구에 사는 게 아니고 연 사용이나 월 사용료의 개념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기 보면 파일에 여기 신규 여기 왼쪽에 보면 신규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누르면 여기 파일 업로드가 있고 뭐 폴더도 업로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거 누르면 내 PC에 있는 파일을 이 드라이브 공간으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PC 쪽에 뭔가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드라이브 프로그램. 이제는 USB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공간이 좀 모자란다. 그럼 나는 공짜로 쓰고 싶다. 그럼 좀 불편하지만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전환하는 거는 쉬워요. 여기 하나의 내 계정으로 딱 들어가고 나서 이 프로필을 딱 누르면 밑에 여기 다른 계정 추가해가지고 로그인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돼.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뭐 자기 이름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쓰면 되죠.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가 공짜로 사용을 돈을 안 주려면 조금 그런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동영상 채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계정과 하나의 채널이 연결이 되고 그 채널에서 2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채널을 2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 채널의 용량이 뭐 20기가까지 밖에 안 되니까 뭐 금방 동영상 올리다 보면 금방 차겠죠.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채널을 바꿔가면서 또 하면 돼요. 동영상을 올리고 관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 9개짜리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폼즈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설문조사들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들 많이 봤죠. 그죠? 그거 만드는 기능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싶고 그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싶다 하면 사용하는 게 폼즈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언뜻 들어봐도 유용한 게 많죠. 그 다음에 요 줄 꺼지고 요 밑에 쪽에 가면 또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딱 유용한 게 한 3가지가 보이는데 닥스가 있고 시트가 있고 슬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워드 아리안글 같은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프로그램 아시죠? 그 워드 프로세스 역할을 하는 게 닥스 거의 비슷해요. 이놈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리안글을 사용하려면 그 사용할 수 있는 PC에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돈 주고 사야 되죠. 그렇죠? 얘는 인터넷상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장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가 알아서 저장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고 내 PC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시트는 엑셀 프로그램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호환성이 한 9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스는 뭐겠어요? 파워포인트겠죠. 웹용 엑셀, 웹용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일단 알면 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프로그램들은 아주 유용하게 구글 계정을 딱 가지는 순간 사실상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용을 하나도 안 해왔을 뿐이죠. 그다음 특히 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하세요. 원래 다른 데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드라이브라는 게 있죠. 그죠? 계정을 가지는 순간 기본 이런 식으로 16기가 정도로 제공을 해줘요. 인터넷 드라이브로서 이렇게 USB처럼 막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더 많은 용량을 하고 싶으면 돈 내라. 이런 게 지금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조죠. 공짜로 해주고 더 많은 걸 원할 때는 유료로, 또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고 대신에 광고를 보게 하고, 요게 지금 현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거 뭐 한번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가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목표가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을 다 이제 유튜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유튜브가 되게 하고, 거기에 내가 동영상 생성자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편집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편집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이제 그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그 편집 방법, 편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그거 알고 나면 다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넘어갈 때도 굉장히 쉬워요. 왜? 비슷하니까.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 유튜브 가입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널 꾸미기가 있어요. 채널을 좀 그래도, 물론 내가 안 꾸며도 자기가 만들어진 기본 틀이 있어요. 좀 밋밋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림도 들어가 있고 뭐 많이 꾸며놨죠, 그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볼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밋밋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안 밝혀지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채널 꾸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거,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아까 지르고 가지고 자, 유튜브를 일반 이제 유튜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이용하듯이 딱 들어가 보면, 자, 유튜브 자체 내용은 동영상이지만 최초의 이 페이지는 지금 보듯이 그림으로 다 돼 있어, 그죠?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림으로 다 돼 있어요.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 어떤 영상은 그런 영상이 잘 없는데, 뭐 요런 거 보죠. 이런 영상을 보면 아무 그거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은 이거는 뭐 온라인으로 IQ 테스트하는 그 소개하기 위한 거니까 이 제목만 보면 그런 거고, 여기 지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간단하게 자막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꾸며놨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사이트 그냥 연결하는 거라서 그냥 했던 거고, 거의 다 해놨어요. 그만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이렇게 글자라도 넣어서
참 신기할 정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저절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썸네일이라고 해요. 손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특징이 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기 전까지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 동영상을 다 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다 보고 그렇게 할 그게 없죠. 첫 화면 딱 보고 이게 내가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동영상을 안 보더라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걸 아주 간략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화면에 대한 이미지, 그걸 잘 만들어서 내가 만든 동영상하고 같이 붙여놔야 내 동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구독자 수가 아닙니다. 구독자 수 100만이라도 그래 될 리는 없지만 구독자 수 100만이라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돈이 안 생겨요. 무조건 조회수. 구독자 수는 기본 요건이에요.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해서 바로 수익 구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기본 요건이 있어요. 그 이후에 유튜브에서 연락이 온다기보다 유튜브에 다 들어가면 묻습니다. 당신 지금 요건이 됐으니까 수익 구조로 넘어갈래? 안 할래? 이렇게 확인이 들어와요. 당연히 예스 해야겠죠. 그죠? 아니요.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에? 내 동영상의 조회수를 올리는데. 그래서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보듯이. 하나 빠짐없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 편집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또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 용도로 유튜브에 썸네일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만 만들어진 또 이미지 편집기도 있어요.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 보듯이 계속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만들어져 있죠. 그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조회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 썸네일하고 영상 이제 같이 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유튜브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자, 유튜브를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하면 뭔지는 알겠는데 유튜브를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옆에 이제 동료가 야, 유튜브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죠? 있잖아. 그 동영상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만 보고 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나 내나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물은 사람이, 감동을 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이런 깔끔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동영상을 공유하는 저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동영상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틀이에요. 비어있는 공간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유튜브에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올리고 사고 파고 보고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과 일반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동영상을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비즈니스가 발생합니다. 두 개만 들어가면 돼요. 세 글자. 동영상, 공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거기에 플랫폼이라는 말 한번 같이 넣어주면 끝이죠. 그죠?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놀라거나 두려워합니다. 야, 이 친구 함부로 이야기했다면 안 되겠다. 동영상 공유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요즘은 방송도 드라마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이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저기 되죠. 방송이 되죠. 일반 채널에서는 방송이 안 되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오징어, 그죠? 그거는 일반 거기서는 방송이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본 사람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뭐 때문에 가능했던 거냐면,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 채널에만 있었다면 사용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글로벌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톱. 저 너머 그런 뜻이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애플에서 그때 오징어 방송을 해가지고 대박 쳤죠. 그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OTT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어쨌든 넷플릭스도 대표적인 거고, 여기는 이제 일반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좀 수위 높은 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막 방영되니까 사람들이 막 보죠. 그죠? 좀 그래도 공연 방송 이런 거 보는데 좀 식상한 사람들은, 그죠?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 욕도 막 내질러 가면서 막 하면 나 듣는 내 입장에서 시원한데 욕 한마디 안 하니까 그죠? 좀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튜브가 정보 검색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됐다. 예전에는 일반 정보 검색 그러면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뭔가 찾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챗 GPT 아시죠? 그 다음에 바드는 구글에서 만든 이제 검색, 인공지능 채팅 로봇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공지능 채팅 로봇, 생성형 AI,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얘를 이제 잘 활용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거,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치 전문가처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채팅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럼 내가 많이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를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도 이 채팅 로봇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찾아줘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뒤져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딱 액기소에서 바로 찾아줘요. 심지어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야. 내가 갑자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는 거죠. 화자가.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재 이러한 내가 고민을 가지고 있어. 당신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황당하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이렇게 질문을 아주 잘 던지면 기가 막힌 전문가적인 소견을 나의 입장으로,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화가는 아니지만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해바라기가 있는 언덕을 가정하고 구호가 그랬던 그런 풍으로 그려줘. 딱 그려줘요. 나만의 작품이에요. 그런 세상이죠. 내가 음악가는 아니에요. 그죠? 음악가는 아닌데 뭐 내가 수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걔가 부르는 이러한 곡을 주면서, 아니면 시를 주면서 걔가 부르는 음악으로 작곡해줘. 해줍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가 아니고 음악가가 아니고 토론가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지어 2페이지를 해줘, 3페이지를 해줘.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그 격차가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이런 정보에 대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격차라는 게 이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전문가 영역 같은 데서도 그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얘는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의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인데 의학적으로도 활용하는 로봇인데 얘가 그 암을 판단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70%라는 건 일반 의사, 유명한 의사가 암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일반 의사들은 그 암을 판별하는 그 확률이 그 능력이 5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것까지도 인공지능은 판명을 해내는 거예요. 이건 암이다. 암일 가능성이 뭐 99.99%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은 그걸 사용을 전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그걸 참고를 해서 의사가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뭐 흔히들 전에 재작년인가요? 벌써 꽤 지난 것 같은데 이세돌 알파고가 이세돌을 한판 딱 하고 다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죠. 한 사람은 이제 로봇이 드디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게 아니다. 앞으로는 아주 우수한 사람과 평범하지만 아주 우수한 도구를 가진 사람이 맞붙었을 때는 이 뛰어난 사람보다 평범하지만 훌륭한 도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시대다. 저도 이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인간이 가진 정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얘가 그냥 빠르다는 것뿐이죠. 빠르다는 것뿐입니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보다 이제 우월해 보이고 하는 거죠. 유튜브에 몇 가지 예인데 이거는 뭐 재작년인데 김양수가 하반기만 7,900 정도의, 물론 이건 이제 연예인이고 뭐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고, 또 유튜브 수익금의 1.5 그러니까 1억 5천 기부했다는 강민경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쪽에 찾아보면 돼요. 2024년 유튜브 수익과 트렌드, 이게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나도 내가 잘한, 결국 뭐냐면 앞으로 이제 해 나가시겠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일단 아이템을 잘 잡아야 돼요. 아이템이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도 뭐 상대적이긴 한데, 둘째로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즐겨야 돼요.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죽어갖고 막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유명해도. 그죠? 근데 이제 뭐 박말래 한 분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시작은 그냥 그 일상을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막 하는 일상을 했는데 그 조카가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죠. 대리만족이에요.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 저 사람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주니까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명해지면 있죠. 유명해지면, 자, 연예인들도 유명해지면 뭐가 없습니까? 연예인이 유명해지면 혼자 감당이 안 돼요.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스케줄도 받아와야 되고 내가 혼자서 이미 스케줄이 막 떨어지는데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몸이 한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기획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죠. 대신에 그 수익금의 일부분을 기획사가 그건 계약이 있어. 얼마 몇 대 몇으로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쪽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쪽이 유명해지잖아요. 혼자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시스템이 붙어야 돼요. 인터넷에서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유튜브들은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카메라 찍어주고 따라다니면서 촬영해주고 또 그 촬영을 가지고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고 관리하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채널을 만들 겁니다. 채널을 만드는데 채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브랜드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계정이라고도 하고. 자, 개인 채널을 가지고 내가 동영상을 막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커졌어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획사가 붙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내 계정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내 계정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준다는 의미니까. 근데 이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글 계정을 가진다는 이야기, 메일도 볼 수 있고 아까 우리가 각가지 서비스들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내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관리를 하려면 브랜드 계정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브랜드 계정 차이가 뭐냐? 이거는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동영상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두 개의 계정이 같이 생기는데 개인 계정은 순수하게 내 개인한테 관련된 정보들이나 동영상만 올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브랜드 계정은 오픈해도 되는 것.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개인 계정을 만들었다가 이거를 브랜드 계정을 옮기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분명히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개인적으로 올릴 것과 공개해도 될 부분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나중에 제가 올려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찰리 디아멜리오 이 사람은 1억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구독자가 1억 명인데 수익도 어마어마하겠죠.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들어가 보면 글 하나만 올려도 1억 버는 16살. 혹시 찰리 디아멜리오를 알아? 1억 구독자를 보유한 틱토커로 전성기 때 수익을 보면 인스타에 글 한 번 올려주면 1억, 슈퍼볼 광고 5초 정도 찍어주면 10억을 벌었어. 그리고 던킨도넛은 찰리 음료를 출시하자마자 매출이 44%나 올랐대. 이야, 어마무시한 영향력이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영상을 올리는 걸까? 근데 영상을 보면 하찮은 3류 유튜버 유지컬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한 춤 영상인데. 그리고 미국 댓글을 보면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모래. 심지어 찰리조차 나도 내가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지. 웃기죠? 이렇게 유튜브인데 본인이 내가 왜 유명한지 모르겠지. 이런 거예요. 이 유튜브는 의외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동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한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나라고 그렇게 유명하지 말하는 부분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템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를 잘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을 해보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 찰리 디아멜리오처럼 이렇게 되지 말은 뭐 없죠. 자, 유튜브에 세 가지 수익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 광고 수익.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유튜브가 이제는 무조건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기본 요건이 되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유료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이제 광고 수익을 주는데, 그거는 또 뒤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유명해지다 보면 협찬 수익이 들어와요. 협찬이 들어와요. 그걸 이제 PPL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수 회사에서 내가 물에 관련된 이런 어떤 뭔가를 유튜브를 하는데, 그럼 생수 회사에서 협찬이 들어오고, 그럼 대신에 걔를 소개하거나, 그건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죠. 내 동영상 안에서 걔를 노출하거나, 몇 번 노출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그 광고를 해달라든지, 그죠? 최근에 이제 인기라기보다 최근에 어떤 그 연예인들이 유튜브 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나연석 PD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집에서 손님 초대해가지고 간단한 요리 이렇게 해주면서 톡하는, 예를 들어 뭐 정대영 씨 같은 경우도 뭘 하던데, 조성우 같은 사람 최근에 보니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비하인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수라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 거 할 때 그 정재인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오면서 워낙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일룸이라는 그 광고 회사에서 알죠? 그 인테리어 회사, 가구 회사, 거기서 이제 그 스튜디오를 다 꾸며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제품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PPL의 협찬 수익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많이 봤죠? 인터넷에 실시간 방송. 실시간을 통해서 할 때 기부를 받아요. 기부를 받는데 그 슈퍼챗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좌 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좌 후원은 유튜브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고, 그거는 다이렉트로 그 사람한테 100%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슈퍼챗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가 10%가 이렇게 먹어요. 그런, 저 실시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내가 최근에 본 그 방송에 있는 유튜버는 하루에 채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작게는 300에서 하루에 1000만원까지 기부를 받더라고요. 아, 참,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저렇게 후원할 수 있구나. 인면식도 없는, 몰라요. 얼굴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막 몇십만원씩, 몇백씩 막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거나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심지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때 이상한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인데 이제 트로트 가수예요. 이름 없는 트로트 가수인데, 옛날에 왜 우리가 보통 보면 트로트 경진대회에 나왔을 때 옛날에 뭔가 있었던 일이 학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수이긴 하지만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신에 유튜브에서 이제 이 사람 완전히 필드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구독자 수도 많고 한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억 단위로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억 단위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소지? 그리고 사도 줘요. 이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진짜 땡큐죠. 그죠?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10억 가까이 이상으로 들어갔어요. 계좌번호.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불우이동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개인한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죠. 고수익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시니어 유튜버들에 대한 그 예를 이렇게 조금 또 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쇼츠는 어쨌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쇼츠라고 한다. 자, 여기 요건이 있습니다. 쇼츠는 45%를 어쨌든 수익의 그 광고 수익의 45%를 제작자에 지급한다. 요건이 있어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 기본 요건이 1000명 이상이 딱 되면 이제 그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겠느냐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광고 수익에 대해서 실제 돈으로 들어와요. 혹은 이제 90일간 10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 자동으로 또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요거는 똑같아요. 구독자 1000명 이상이라는 건 똑같아요. 일반 동영상도 대신에 연간 누적 시청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올린 모든 동영상을 합쳤을 때 그 연간 1년에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수익 구조로 넘어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얘는 55%좀 기니까 쇼츠는 45% 얘는 10% 정도에 대한 갭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쇼츠보다는 광고주가 일반 동영상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글 계정을 만들면 되고, 요거 알아두세요. 구글 계정 하나와 하나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 최대 200개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다. 200개 다 할 경우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200개라는 이야기는 뭐 거의 무한대로 채널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만들 때 동영상이 몇 개 안 되고 주제도 거의 그냥 뭐 몇 가지로 이렇게 국한되겠지만 점점 뭐 1년, 2년, 4년, 5년, 10년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 이거는 취미에 관련된 거, 이거는 뭐 내가 진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어떤 장르 문화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뭐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 가지고 채널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는 내가 통합적으로 하고, 그렇게 따져보면 채널을 여러 개 두는 게 의미가 있고, 또 그 하나의 채널 안에는 공짜로 줄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유명해지면 이런 용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냥 구매하면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일단은 여기 중요하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딱 알고 계시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반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이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처음 시작할 때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할 부분은 비즈니스 계정에다가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일반 계정에는 내가 나만을 위한, 내가 공개 안 하거나 나만을 위한 컨텐츠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유용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이 채널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동영상 이렇게 나중에 동영상 편집을 만들었을 때 올리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채널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